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대구 TK에서 무려 56%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기록,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뼈아픈 건 당연히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는 지금 보도를 보면 오늘 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모아서 행정통합 찬반 투표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10시에 대구 경북 의원들 모이라고 하던데 예. 저는 이런 통과됐죠? 조치 자체가 네. 지도부가 네, 통과됐습니다. 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 이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런지 확인해 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없다고만 확인해 주면 될 텐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걸 소집해서 갈등을 더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본인들이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죠. 더구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하고는 제가 원내대표할 때 수석 부대표로 같이 일했고 서로 저도 좋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일 처리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반대한 적이 있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한 적이 없다고 썽을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엊그제 의총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는 가타부터 없이 이런 걸 소집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마땅치가 않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내용만 봐도 내부 갈등이 아주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곽우진 기자가 파악한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뇌관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게 뇌관을 건드렸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통합은 대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려 있는 거였고 그쵸. 이전 정권에서도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대전 충남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이번에 통합함으로써 좀 발전적으로 이제 예산도 좀 따오고 권한도 좀 얻고 해야 그 보수 지지층들이 뭔가 할 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으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 해결해 준다는 그림을 만들면은 그게 또 저쪽으로 하게 돼서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가 싫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법안을 두고 통합에는 찬성하는데 이 법안에는 반대할 거야라는 스탠스가 된 거고 그 스탠스도 당내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이 법안 부족한 거 맞는데 우리 이번에 이 기차 놓치면 언제 탈지 모른다. 일단 탑승하고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또 경북 의원들은 좀 약간 오늘 아침에도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대구 의원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안에서 복잡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대구 의원들은 좀 대체로 찬성이고 그렇죠. 경북 의원들은 갈리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도 반반 갈렸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몇 안 되게 유능함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대구 경북 통합법 우리가 발의가 제대로 된 거 보여줄게. 딱 내놓고 나서 우리 이 법으로 가자. 대체 토론하자 하면서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뭐만 하면 상임위 보이콧하고 안 들어가. 대충 하고 기권하고 그냥 나와버려. 뭐 논의를 안 해요.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시도를 해보고 나서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입법 과정에서부터 뭔가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런 그 책임 원내 지도부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 통과시키면서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할 때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한 거 아니냐, 정리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우리 원내 지도부가 반대했어? 확인하라고 했더니 송원석이 아니 주민 의견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의견 듣자니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성질만 내고, 거죠. 성질만 내고 나가버려. 원내대표직을 던진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변인이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고요.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건 아닙니다라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또 만들어.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너무 다혈질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천이죠. 네, 경상북도 김천이라서 아마도 경북 의원들의 반반 갈리는 지역 분위기를 대변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의견이 갈리니까. 근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원내 촬영탑이면은 의원들이 이견이 있는 문제일수록 잘 정리해가지고 뭐 의원총회를 미리 하든 토론을 뭐 하대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원내대표직이란 이거 선출직이잖아요. 이 무거운 직을 그렇게 쉽게 던져놓고 나중에 원내대변인이 기다리고 아닙니다.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이 예전에 당직자 조인트 깔 때에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당직자 그분 폭행해가지고 조인트 폭행했다가 조용히 제명 얘기 나오니까 처음에 부인했어요. 심지어.
한 적 없대. 내가 봤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서 봤거든요. 조인트 까는 거를. 그럼에도 거짓말로 하다가 탈당했다가 조용히 복당한 분인 네. 거잖아요. 그게 좀 본인이 정신을 차렸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원내대표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 출신 그하고 의원총회에서 설전 오가다가 나가버리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당이 장도 대표한 문제가 아닌 게 이런 거죠. 그럼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 당을 보고 뭘 믿고 이번 선거에서 찍어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슈를 어떻게 또 이렇게 투표로 결정을 합니까? 어쨌든 투표에서는 다수가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이거 투표로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저는 네. 이걸 보는 저의 입장과 네.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 좀 짜실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싸울 일이야? 그리고 나는 저런 중진 의원들이 시선 집중 이런 데 나가서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 쫓겨날 때 뭐 그럴 때 어디 가 계시다가 대구 이 통합 얘기 나오니까 불이 나게 와서 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지금 보수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다들 대구 가서 출마하겠다고 저렇게 저요저요 하고 있고 정말 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가서 뭐 고자질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 보수에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그 철학도 있어야 돼요. 그냥 통합 하나 아니냐 이런 거에 지금 저렇게 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철학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테마도 어떻게 보면 큰 정부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지역에다 자꾸 이제 예산을 투하하는 것에 대해서 재점검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베트남의 뭐 또럼 서기장 이런 분들은 지금 행정구역 개편도 이제 엄청 해서 3단계를 2단계로 만들고 막 그런 식의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게 보수죠. 근데 베트남 보수보다도 못하다. 베트남은 공산당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공산당보다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철학이 완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제가 어쨌어요. 뭐 저는 원대 그만둡니다. 이런 게 너무 한심합니다. 보고 있자니. 저도 이게 들었는데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저 같으면 실제로 밀실에서 투표를 했다 한들 투표했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 대구 경북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정치력으로 풀어낸 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네. 이게 지금 본회의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선정이 실패해가지고 법사위에서 걸리니까 이제야 뒤늦게 부랴부랴 머리를 맞대고 논의 교통정리합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작에 당론을 미리미리 정했어야 되는 건 이게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좀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잘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기반이 TK에 있는데 대구 TK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이재명 정부 공으로 가는 게 싫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신동욱 최고의 발언하고 비슷한 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해야 돼. 요거가 결론 정해놓고 있으니까 뭐 또 공을 코스피 6천도 그렇고 대구 경북 통합도 저쪽에 공을 줄 수가 없다. 저쪽에 뭔가 정책 이득이 가게 할 수 없다. 이것만 놓고 하니까 스텝도 꼬이고 시점도 이상하고 내부적으로 갈등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대구 경북 주민들이 봤을 때 실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실망하기에는 이미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뭐 딱히 하나고, 새삼스럽게 일각이고. 뭐 실망할 건 아닌데요. 저는 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언론의 좀 포션이 주목도가 좀 과잉 의제화돼 있다. 과잉돼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지선 끝나면 아마 출입 기자 수도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 자잘해요 이 이슈가. 제가 토론하기가 네. 뭐 저 부의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고자질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 한 길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보수 평론가는 맞나 이런 좀 에반게리온식 질문을 하게 되네요. 대구 경북에서의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광역자치단체장까지는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뭐 갑자기 색깔이 바뀌거나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 밑에 단위들에서는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보궐선거가 생기는 지역구들 있잖아요. 수성갑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 수성갑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저격하러 가서 성공한 맞아요.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한테는 이번에 한번 지역주의 깨는 차에서 도전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그 네. 격차가 젖잘싸만 만들어도 민주당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에서 주호영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이유가 물론 본인의 절실함과 대구시장 출마도 엮여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내 역학관계 변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지난 주말에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출판기념회 하면 보통 보도자료 내잖아요. 네. 보도자료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장동혁 축사 안 받은 주호영 출판기념회였어요. 와. 장동혁 대표의 축사를 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했다는 거를 홍보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보호자료를 낸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지금 주호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면서 대구에 계속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네. 난 장동혁하고 좀 거리 두고 충분히 갈 수 있어 갈 너무 거야. 재밌다. 이걸 오히려 나의 차별점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을 위시하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당내 주류, 당권파와 거리가 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포인트가 장동혁 축사 안 했다. 네, 그렇죠. 이거 그게 될 정도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TK 결과. 비교할 만한 선거 결과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 직후에 대승이 있었죠. 그때 구미시장도 아마 민주당이 소위 먹었던 상황인데요. 저는 그때보다 더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근데 이제 중요한 변수는 네. 민주당 내 지금 내전입니다.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봉합되냐에 따라 그게 만약에 잘 봉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행보를 민주당 기존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퉁쳐서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그 관성과 역진하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번에 상당한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어딜 출마할지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어제 그저께 나왔던 분석 요원 분들은 계속해서 계산을 돌리고 있다. 근데 아직 보궐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 끝까지 계산기를 돌려 나중에 말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하셨어요. 근데 대구시장 출마설도 계속 솔솔 나오고 이게 잦아들질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구 출마는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역구보다는 대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대구시장 출마보다는 네. 보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러면은 딱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성갑.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비고 주호영 의원이 어쨌든 바른정당도 갔다 왔었고 나름 당 안에서 합리적인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장동훈 대표랑 각도 세우고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해서 일단 분위기가 처음엔 나쁘지 않다. 네. 심지어 제가 지금 정확히 몇째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난달에 보도가 나왔던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한동훈계에서 이제 논의를 했을 때 대구시장도 고려를 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나가고 주호영 부의장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가지고 대구시장은 접는 걸로 정리를 했다라는 네. 보도가 지역에 나왔던 제가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안에 옵션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수성갑 쪽에 도전하는 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옵션 중에 가능성 높은 옵션으로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선을 탈피하는 게 사실 최우선 목적일 것 같아요.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네. 그 다음에도 뭔가 세력도 생기고 구심점이 생길 테니까요. 네. 어디 출마할 것 같으세요? 근데 뭐 대구 들어보니까 대구 같네요. 근데 대구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저 이견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대구 가서 지면 내상이 클 겁니다. 저는 그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혹은 이제 경기권에 세대적으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많은 그런 곳에 가서 지면 이제 소위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 저희 제가 이준석 대표 부실장 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지역구 고를 때 다 했던 고민입니다. 대구 가서 지면 내상이 클 것이다. 그러나 보수를 적자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거기로 갈까? 아니면 경기 남부를 뚫어볼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방금 같은 그런 이제 취재 결과를 보면 너무 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뭐 삼국지 그냥 예전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의도의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준석 의원의 고민도 사실 영선 탈피였잖아요. 그쵸, 네. 고민은 목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를 보일지 궁금합니다.